여러분 이거는 하야오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지브리의 팬으로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 영화의 저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 키미타치와 노우이 키루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홍보를 크게 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해서 개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 바가 없고 호와 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은 분들처럼 지브리 스튜디오의 팬이었고 또 마침 보면서 재밌게 느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록을 해두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화랑 사운드인데요. 이미 다른 많은 후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작화가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부터 흡입이 확 될 만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운드도 정말 섬세했는데요. 화면뿐 아니라 사운드 덕분에 공간감이 확보가 될 만큼, 그래서 몰입이 확 될 만큼 정말 디테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속 배경이 나오는 장면이면 인지하지 못할 만큼 옅은 풀벌레 소리를 작게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사운드 이펙을 얹고 그 위에다가 다른 이제 음악을 얹고 이런 식이었어서 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연의 소리들을 인지하고 듣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소리들이 주는 공간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잘 썼다. 어느 순간 저도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라고 느꼈을 때 그 소리에서 오는 게 있었다. 두 번째는 오마주인데요. 지브리 전작들에 대한 오마주죠. 저도 후기를 찾아보고 갔던 터라 워낙 많은 분들이 전작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많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일부러 찾지 말고 봐야지, 이 영화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오마주다, 의도했다 라고 느껴질 만큼 기억이 나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모노노케 히메, 고양이의 보은까지 비슷한 구도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망라하여서 오마주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마지막은 스토리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던데, 사실 줄거리 자체는 간단한 편이에요. 이모 이퀄 새엄마, 이모가 숲속에 들어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모를 찾아서 숲속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상한 세계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생명체들을 만나면서 막 탐험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이상한 세계가 무너지고 이모와 함께 탈출을 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요. 스토리의 발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상한 세계 들어가기 전까지의 부분이 11시 30분에 시작한 영화였는데 12시 25분까지 계속 빌드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루즈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다른 후기들을 보시면 해석을 하려고 보지 말고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상상력의 세계를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야 즐겁게 볼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느낌으로 낱낱이 파헤쳐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왜 우리가 예술 작품 감상할 때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서 풀어나가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제 직장이 공연을 만들고 디렉팅을 하고 연출도 하고 안무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미장센과 스토리와 이런 걸 보면서 느껴졌던 견해들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세계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상상력의 왕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왕국을 잘 재밌게 따라가면서 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상한 세계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주인공이 이모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되고, 그때 이상한 세계에 있던 여러 생명체들도 주인공의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형태가 이상한 세계에서의 형태와 현실 세계에서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빠져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브리 스튜디오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대입이 되면서 이입이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상력의 왕국 지브리가 무너지더라도 그 지브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캐릭터들, 이야기들은 영화나 작품으로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다른 형태로서도 나랑 같이 계속 존재해 나갈 거다. 개인적으로는 메타포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그 이상한 세계가 곁에 있었던 그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엔딩 크레딧의 배경만 나와요. 파란색 배경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지브리와 같이 함께 했던 물리적인 시공간을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한 세계 속에서, 지브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때로는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도 해주고 때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던 그 경험이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시공간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함께 있는 형태가 어떻게 함께 있냐? 엔딩 크레딧에 토토로나 다른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말이나 하나도 없이 파란색 배경만 있었지만 그 배경처럼 우리한테 스며들어서 나의 잔잔한 일부가 돼서 계속 같이 존재해 나갈 것이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의 관점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상 이 영화가 지브리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 영화 하나 자체보다는 지브리라는 세계관을 총망라하는 느낌이었고요. 제가 이 영화가 호였던 이유는 루즈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브리의 오랜 팬으로서 그리고 공연을 디렉팅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 자체의 스토리나 플롯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영화에서 내가 느껴지는 메타포 그리고 현실 세계 지브리의 상황 이런 거를 제 마음대로 접목시켜서 저 혼자서 폭풍 감동을 느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후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런 걸 은유한 것 같아요가 아닌 지브리의 오랜 팬으로서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람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후기였습니다.